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3프로TV와 소장님의 채널만 유일하게 구독하며 틈틈이 주식을 하는 주린이입니다. 3프로TV는 뭐 워낙 유명하지. 3프로TV가 나도 3프로TV를 많이 보는 편인데 3프로TV를 보게 되면 왜 3프로TV를 보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채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거든. 나는 이것도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는데, 나의 이야기를만 보다 보니 이게 시각 자체가 나의 의견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3프로TV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패널들이 출연을 해서 각계 분야에서 이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이제 프로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에, 나도 이제 패널들을 좀 한 번씩 출연을 해서 채널에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 내년에는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 중에도 있어. MC로 언제? 나는 이제 MC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코인, 부동산, 뭐 은행, 뭐 그다음에 각 산업계에서 일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2차전지면 2차전지 쪽에서 뭐 회사에 임원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든지.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거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실상 이가 파고들게 됐을 때 어떠한 속사정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게 봐봐, 몸은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 내가. 근데 안에 파고들면 내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제 좀 다양한 패널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내년에는 채널의 방향성을 한번 그쪽으로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 자, 올해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 인상,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심화 등 주식하는 입장에선 웃을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던 올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치, 올 한 해 동안 내나 주식시장이 뭐 쉬운 적은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한결같이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때론 위로도, 때론 따끔한 충고도 해주시는 소장님의 모습에 저 또한 올 한 해 주식시장을 함께 버틴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돌이켜봤을 때 소장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지, 매매 복귀를 다시 한다거나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거나 하는 소장님의 한 해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 글쎄, 나는 주식 유튜버라고 한다 그런다면, 나는 주식 유튜버가 있어서 가장 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런다면, 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주식시장에 있는 유튜버라 한다 그런다면, 물론 뭐 좋은 종목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정확하게 때려 맞추고, 앞으로 움직일 뭐 산업군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주식에 관한 팁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적인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나는 더 내가 주식 유튜브라면서 높게 설정하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바로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난 이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1년 내내 좋을 수도 없고 1년 내내 나쁠 수도 없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하락장이라 그래도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오고, 아무리 상승장이라 그래도 하락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상승장이 꺾이는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결과가 어떤 걸 떠나서 내가 나의 시청자들과 나의 구독자들과 함께 이 힘든 구간이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든 구간을 겪고 있구나, 같이 버텨내게 보자.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는 어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위로도 해주고 으쌰으쌰 힘좀 내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잖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힘든 시장을 혼자 겪다 보게 되면 거의 멘탈이 깨져. 물론 나도 혼자 매매할 때 그런 멘탈이 깨진 적이 많았었고, 근데 어떤 누군가가 버팀목이 있다 그런다면,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같이 옆에 있어준다 그런다면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지난 1년간 유튜버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갔는데, 매일마다 내가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지. 솔직히 하락장에서 매매하면 굉장히 힘들어. 물론 그 하락장 속에서도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이어가 나가고는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당분간 이 힘든 양세가 바로 풀리진 않겠지만,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는,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주식 유튜버가 되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이제 올 한 해를 보시면서 소장님의 이제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좀 해온 거 있어.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굵직굵직한 뉴스들만 주식 시장에 있어서 관련된 뉴스들만 좀 정리를 좀 해갖고 왔는데 1월 달에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청약 흥행을 거뒀었지. 청약 증거금에 약 114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었고 그랬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SK 쉴더스, 라이온 하트, 밀리의 서재 등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 및 무기한 연기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상장 일정을 줄줄이 취소를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모습도 있었고 자 2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돼버렸지. 그래서 이제 아직도 안 끝났어. 지금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서로 일진일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와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렇게 오래 길어질 거라 생각을 다들 못했을 건데 이게 꽤나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어느 정도 증시에 내가 봤을 때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 3월 달에는 이제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각종 나라의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지.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슈와 이제 산업 정책의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가장 좀 큰 특징이 난다면 탈원전화를 기존 정부에서 많이 외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원전화가 아닌 원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였었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이제 바로 가장 큰 이슈인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에서 금리를 인상을 때리기를 시작을 했어. 드디어 미국이 이제 팬데믹의 시절을 지나서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풀어놨다가 돈을 걷어들인 시점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이슈가 지금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금리 이슈가 물가 인상을 잡자는 명목 아래. 그래서 이제 12월 달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또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 인상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도 정책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될 거야. 금리를 속도를 줄일 것이다. 내리지는 못해. 인하는 안 나와 절대. 금리 인하는 내가 봤을 때 안 나오고 금리 속도를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달달이 계속해서 올렸던 금리를 이제는 2달에 한 번 올린다든지 석 달에 한 번 올린다든지 이렇게 정책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된다 그런다면 그게 증시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야. 4월 달에는 이제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로 그다음 묶여놨던 거리두기 해제를 시작을 했지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시장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건 결국 뭐 때문에 그래?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4월 달에는 좀 항공주나 이런 것들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 코로나19가 풀리면서. 5월 달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지. 이거 표를 지금 잠깐 정리를 했는데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해놓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기준금리 속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12월 13일, 14일에도 또 올릴 거예요. 이거 올리고 나서 내년도 금리 인상을 속도를 봐야 돼. 금리 인상이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아파트값 엄청 올라갔을 때 연끌 했었잖아. 20대, 30대를 비롯해서 많은 연령층들이 연끌을 했는데 연끌에 대한 금리가 너무나 높아져 버리니 이제는 반대로 집값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폭탄, 이자 폭탄 때문에 원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주식시장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하락으로 계속해서 모으고 있으니까 내년도 부동산 시장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해가지고 한미 경제 안보 돈뱅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큰 이슈가 있었지.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난 거야. 5월 13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루나와 UST가 상장 폐지를 공지하면서 이때 암호화폐 시장이 한번 쭉 작살났지.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 테라 권도영 대표가 아직도 지금 잡히질 않는 상태이니까 아마 이거에 관련해서 암호 시장이 좀 힘들지 않을까. 더군다나 엊그저께는 또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그러니까 3대 재테크 시장이 다 지금 힘든 구간이야. 주식시장,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 다음에 부동산까지. 그래서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돈을 쓸 데가 없어 지금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위너지. 왜? 떨어지길 가만히 기다렸다가 또 밑에서 다 주워다 보면 되니까. 당분간은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시장 자체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6월 달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드디어 우리나라 누리호가 발사 성공하게 되면서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 한동안. 누리호와 관련된 뭐 보안 업체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한국 우주 상위 국방 관련 이런 보안 업체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지. 7월 달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네. 7월 달에는 아베 신조,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가 피살 사건이 있었고 유럽이 기온 이상 역대 사상 최고의 기온을 좀 찍었었고 8월 달에는 서울을 비롯한 곳곳 지역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와서 강남 땅이 침수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좀 많이
있었었지.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를 했었고, 10월 달에는 SK CNC 데이터 센터에 화재 발생하면서 주말이었지. 카카오가 서비스가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정지를 먹었었는데, 네이버는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된 반면 카카오는 그렇지 못해서 카카오 주가가 한번 휘청거렸었던 것도 있었고, 그에 관련해갖고 아직도 말이 많아. 정부에서 카카오한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어젠가 오늘인가 됐을 거야. 그래서 카카오가 발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었고, 11월 달에는 방금 말했다시피 위메이드 자체 발행 코인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서 또 시끌시끌했었고, 12월 달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이 진출을 하는 쾌거를 이룩했지.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발표 예정이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올 한 해 좀 이슈들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내년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부터 말하지만 솔직히 난 모르겠어. 내년도 시장 전망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나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생각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거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 뿐이야. 내가 생각하는 장세 박스야. 무조건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고점과 저점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박스권 장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박스권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개별주 종목들이 살 놈들은 살게 돼 있다. 그럼 이 개별주들은 결국에는 뭐가 움직이는 게 좋냐? 그동안 올 한 해 2022년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에 맞춰서 지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빠져있는 종목들, 이러한 것들이 내년부터는 박스와 횡보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치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보고 있는 게 올 한 해 실적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실적들이 좋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반영이 못된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보고 있는 중이지.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쪽을 가장 역시나 많이 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게 횡보와 박스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 매매하기가. 차라리 하락장이 더 편할 수가 있어. 하락장은 내려오다가 하락폭이 깊었다가 튀어오르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구간만 잘 체크를 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장이 나오는데, 횡보와 박스는 정말 갇혀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나는 올해 매매보다 솔직히 내년 매매가 더 걱정이 많이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요. 현금은 일단은 지금도 여전히 보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 아직 돈을 쓸 때는 아니다. 우리도 돈을 꽁꽁 싸매고 있고, 중간중간에 개별주들 움직이는 거를 한 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박스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듯 저 또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 또한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주식시장만큼 언제든 변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 전략을 언제든 변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언제든 내 몸을 카멜레온처럼, 문어처럼 변화를 시키면서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연도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아마 내년도 1월 달이 이제 또 시작이 되게 되면 정책들이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해 매매 계획을 또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마무리는 역시 족발글 앤 청아와 함께 집에서 따뜻하게 TV를 보면서 연말연시에 괜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돌아다닐 필요는 없고 집에서 소주와 청아를 먹으면서 올 한 해를 되돌켜보는, 그렇게 하는 게 이번 연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따로 플랫폼을, 주식 플랫폼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 건데 12월 달에 일정보다 좀 늦어져서 내년 한 3월이나 4월, 한 3, 4개월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플랫폼은 만들어 놨는데 이놈의 버그가, 오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오류를 잡는데 시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 달 되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전국에 계신 우리 주식 투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한민국 최초의 플랫폼이 나올 것 같으니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 관심사는 거기에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잘 돼야 될 텐데,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과연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싶은 거지. 나는 이게 대한민국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정말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계획을 추진을 한 건데, 이게 나의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용을 해주고, 아 정말 이런 회사가 있어서 좋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역으로 결과가 나올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찌됐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각지 이 시간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점점 이게 마무리 멘트가 돼가는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올 한 해 마무리 멘트는 이따가 12월 중순 넘어서 찍어야 되는데. 자, 어찌됐건 그런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1월달부터 올해 12월달까지 이슈 있던 거 정리 좀 해드리고, 내년도 투자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나 저는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이고, 개천에서 영재난다도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AP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도 진행을
매일마다 할 것이니까 내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자, 없어. 산타랠리는 무슨 산타랠리야. 산타랠리 진짜 끝났어. 없어. 안 나와. 산타랠리. 산타랠리가 매년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산타랠리가 있을 것 같다고. 산타랠리 산타 시즌 때 좀 올라간 게 있었으니 거기에 갖고 산타랠리를 사람들이 자꾸 바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지. 산타랠리가 매년마다 나오는 건 아니야.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세요.